자, 요 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소송 항소 실패해서 500만 달러 배상금을 내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 당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추행 사실 인정 1심 재판을 뒤집기 위해 상소를 했으나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고분 현지 시간으로 30일이죠. 어젯밤에 이제 패션 칼럼니스트 이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이제 이 배상금을 명령한 1심 재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오류를 입증하지 못했다. 재심을 위해 1심이 결정적인 그의 실질적 권한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배상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은 1심에서 부적절한 증인 진술과 증인 채택이 있었다면서 재심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잘 못했습니다. 증언으로는 1970년대 항공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시카 리즈와 2005년 마로 자택, 지금 자택이죠. 강제 키스를 당했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외설적인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성추행 사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성추행 사실만 인정돼서 500만 달러를 이제 내라 트럼프가 이제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명령이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 트럼프가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계속 내야 되는 상황. 1심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소송이 많네요. 소송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소송의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소송들도 되게 많이 하고 네. 트럼프는 이런 소송에 좀 익숙한 것 같기도 네네네. 하더라고요.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걸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네. 항상 좀 그러시는 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또 1,500만 네. 달러 또 받아서 뭐 기부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재단에 뭐 어디 도서관에 그런가요? 기부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1,500만 달러 본인이 소송을 당해서 ABC 방송국에서 받는 게 또 있었어요. 본인이 1,500만 달러 받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도 하시고 또 기부도 이렇게 또 내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상소를 하시겠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러신다고 합니다. 네. 하시겠죠, 항소.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또 이제 보시면 미 재무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국하고 늘 이렇게 뭔가가 먹는 거예요. 중국이 이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보 배후에 해커가 이달 미국 재무부 서버에 침투해서 정보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 정보를 꺼렸는데 이 보복 조치를 감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걸 보고했는데요. 미 재무부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 해커가 침입했다는 중요한 사고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침해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전환되었으며 위법 행위자는 재무 시스템과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보 후원하는 APT 지능형 지속 위협 행위자로 소행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해커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킹하는 원격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중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서 사실 없는 그거로 중상모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게 이달 초에도 중공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걸로 의심되는 해커가 미국 통신사 9곳을 침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킹하는 것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해커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정보전이 안 그래도 뭐 엔비디아나 그 하웨이 쪽 그런 쪽에 지금 계속 상무부가 이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제가 보복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중국은 서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곳이니까요. 네. 이게 첫 버전은 원래 기본적으로 해커가 안 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해커들 스카웃 받고 그러잖아요. 네,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런 AI라는 곳과 이제 규모의 이제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좀 재밌는 건 이 기업이 이스라엘 AI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AI 기업이 또 기억나시는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멜라녹스라고. 네네네네. 이게 기억나요. 멜라녹스가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확 일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런 AI 기업 인수가 사실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런 AI 기업이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습니다. 4월 달부터 계속했는데 거래 금액은 사실은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한 7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조 원 규모 정도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GPU 정도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되게 공을 들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생태계 쪽에 뭔가 AI의 생태계 쪽에 소프트웨어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를 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기술력이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22일 날 이제 EU 쪽에서 이제 승인했고 미 법무부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가 이제 반독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그 잠깐 주식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날개를 좀 단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가격도 제가 볼 때 좀 저렴하게 좀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좀 1조면 엔비디아 지금 갖고 있는 괜찮겠다. 자산에 비해서는 아주 싸게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AI 쪽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AI 아니 기업이 머리가 좋긴 하잖아요. 유태인이 이스라엘. 좋긴 네, 한데 좋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 인재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전략적으로 벤처 쪽에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멜라녹스도 그렇고 이런 AI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벤처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잘 이스라엘은 돼야죠. 인구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벤처나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걸 볼 때 엔비디아가 이런 나라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 못지 않거든요. 인재도 못지 않고 저는 우리나라의 뭐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 시스템이 저는 이스라엘 못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수진도 못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기업이 나오지 않는 걸까? 왜 되지 않는 걸까? 인력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구가 네. 모자란가? 그렇지 네.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못 받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스라엘의 멜라녹스나 뭐 지금 나왔던 런 AI 같은 기업이 왜 못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적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꾸 축소가 돼요. 스타트업 네, 관련한 네, 지원 사업들이.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지 뭔가 않을까요? 우리가 저는 이게 뭔가 저도 이제 그 지원 사업에 관해서 뭔가 좀 답답함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지원 사업을 많은 걸 해봤는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지원 사업이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제 혜택이나 뭐 찔끔찔끔 뭐 그런 이런 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본적인 뭐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네. 뭔가 이게 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의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문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엘리트 교육을 좀 시켜봤으면 어떤가. 그러니까 얇고 넓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소수정예로 엘리트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AI는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소수정예가 이끌어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약간 이게 이제 체육에 비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저는 엘리트 AI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약간 새끼로 새는 걸 수도 있는데 AI는 약간 엘리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몇몇 기업이 이끌어가는 그쵸.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를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필요하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신사유란담처럼 외국으로 자꾸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다시 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네, 100명이든 200명이든 가서 배우고 다시 돌아와라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볼 때. 근데 뭐 그게 현실화되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네, 네.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스타트업 육성과 인재 육성은 국가 경쟁력이 될 수 네, 있어서 네.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만드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음. 문화 뭐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 사업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런 신기술 쪽의 어떤 그런 쪽에는 좀 자본,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돼서 뭔가 좀 빨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몰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